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게임의 스킬 아이콘 제작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사과, 책, 방패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아이템의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통일성 있고 완성도 있는 재현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스킬 아이콘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재현뿐 아니라 스킬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사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역동적 구도, 상징적인 색상, 강렬한 표현 등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러한 스킬 아이콘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설정을 보면 먼저 체크 포인트는 Live Animated 버전 1.22를 사용하고 샘플링 방식은 DPM++ 2M Colors 샘플링 스텝은 30 배치 카운트는 4 CFG 스케일은 15 마지막으로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0.5로 고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지난 작업에서는 잘된 작업의 프롬프트를 일부분 복사해 와서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웹에 공개된 자료를 조금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추가해 봤습니다. 회화, 고품질, 극저, 스튜디오 조명, 아트스테이션의 유행 이렇게를 기본 프롬프트로 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는 카툰, 3D, 렌더링, 서명, 텍스트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들 것은 손으로 밝은 빛을 막고 있는 설정의 아이콘입니다. 지난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구도와 형태, 그리고 색상 정보를 담은 기본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밝은 빛과 손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색상 형태의 구도 등은 잘 유지됐지만 밝은 빛에 의한 림라이트 효과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이미지가 너무 평면적이고 기대했던 만큼의 극적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토샵에서 시작 이미지를 수정했습니다. 간단한 레이어 효과를 이용해서 손의 윤곽선 부분에 림라이트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손의 윤곽선 주변으로 확실하게 림라이트 효과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의 평면적인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작 이미지에 있는 검정색 영역이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전달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완전 검정색 부분에 색상 정보를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아주 어두운 파란색을 넣고 점점 피부의 색감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피부의 색감을 추가한 팔목 부분의 디테일이나 양감이 한결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파란색이 적용된 손가락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작 이미지에 있는 미묘한 색감의 차이가 결과 이미지에서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 이미지의 색감을 몇 차례 더 수정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대한 묘사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자 상대적으로 밝은 빛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밝은 빛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몇 시각적 효과를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작 이미지에 시각 효과를 위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효과가 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손의 색감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보케와 렌즈 플레어를 추가했습니다. 색상, 형태, 구도,
묘사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지, 팔찌, 소매 같은 원하지 않은 요소들이 이미지에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추가하고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생각보다 잘 반영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작할 아이콘의 설정은 강한 불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림라이트 효과가 추가된 시작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사람의 형태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프롬프트에는 간단히 불길과 사람이라는 내용만 추가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색상 형태 구도는 예상대로 나와줬습니다. 반면 인물 뒤로 보이는 불길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작 이미지에서 불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시작 이미지에 담았던 대략적인 불길의 형태가 구체적인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얼굴과 옷에 대한 세부적인 형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그린 불길의 형태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프롬프트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불길 앞에 서 있어서 어둡게 표현되는 건 좋은데 너무 검기 때문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물의 영역 안에 약간의 색감을 추가해서 필 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부분에 푸르스름한 조명을 받은 것처럼 시작 이미지를 수정하고 프롬프트에 얼굴이 없다는 내용과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롬프트에 의도했던 대로 얼굴이 사라졌고 상체에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 이미지에서 인물의 가슴 부분에 칠했던 색이 필 라이트의 역할을 해서 묘사의 수준과 함께 전체적인 양감이 훨씬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 볼 아이콘은 피가 고여있는 어떤 표면을 손으로 짚고 있는 설정입니다.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약한 림라이트와 함께 피부의 색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간단히 손과 피라는 정보를 추가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려 넣었던 림라이트에 의한 조명과 손의 색감이나 질감이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손의 형태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부분에 다른 형태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작 이미지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손의 형태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렛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컨트롤 렛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다양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캐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윤곽선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 그 윤곽선을 조건으로 해서 특정 대상의 내부 혹은 외부만을 이미지 생성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depth, 그러니까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 이미지에서 손의 형태를 그릴 때 사용했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미지가 뎁스맵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넷을 설치하면 이렇게 아래에 컨트롤 넷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 메뉴를 열고 이미지에 깊이 정보가 담겨있는 이미지를 넣습니다. 프리 프로세서는 일반 이미지에서 깊이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이미 깊이 정보가 담긴 이미지가 준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델로 가서 깊이 정보를 사용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Enable을 체크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앞서 만든 이미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형태가 문제됐던 부분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넷을 통해서 제공한 추가적인 깊이 정보가 손가락 사이에 보였던 이상한 형태들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절의 위치라던가 손가락의 뒤틀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의 형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손과 배경이 되는 피의 공간적 관계인데요. 손이 피로 덮인 표면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피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공간적 관계가 됐습니다. 컨트롤 넷에 사용한 이미지를 보면은 손에는 충분한 깊이 정보가 담겨 있지만 그 외의 영역은 완전히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손과 바닥 간의 관계를 명확히 담은 뎁스맵을 뽑기 위해서는 손의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은 모델링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쉬운 대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깊이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컨트롤 넷에 적용한 다음 이미지를 생성해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생성했던 이미지들과는 달리 손가락이 확실히 바닥에 밀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아이콘은 연두색의 연기 또는 기운이 해골을 감싸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무료로 공개된 해골 모델링 데이터와 블렌더를 이용해서 깊이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컨트롤 넷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봤지만 깊이 정보를 담은 이미지에서 명도차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만큼 배경과 앞에 있는 대상이 뚜렷이 분리됩니다. 여기서는 연기가 해골 주변에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맵을 조금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 넷의 프리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깊이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가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도 뎁스를 사용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제 준비된 시작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 이미지에는 형태, 색상, 조명, 효과 등을 위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 해골, 연기를 추가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지와 프롬프트에서 의도한 내용이 잘 반영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프리프로세서에서 가공한 깊이 이미지를 보면 해골이 공간 속에 잘 묻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잘 나왔지만 완성된 결과를 보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콘의 왼편을 보면 해골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림라이트와 함께 밝은 연두색의 연기가 있는데요. 둘이 같은 곳에서 만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팅의 방향을 바꾼 시작 이미지를 준비해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지를 바꾸자 마치 조명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어둠 속에서 해골의 윤곽선이 강조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 투 이미지 그리고 컨트롤 넷을 이용한 게임의 스킬 아이콘 제작을 살펴봤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